오늘 로케 여기에요. 뭐예요 여기? 우리 채널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촬영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이국적인 로케이션이에요. 바로 보편적인 서울의 아파트 단지. 우리가 맨날 외국으로 나가고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가는데 사실 우리가 아파트라는 공간을 매일 보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이국적이고 신기한 풍경인지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특유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유럽 가면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석조 건물이 별로 없으니까 와 이거 봐 천년 된 성당이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외국 친구들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딱 내려서 차를 타고 쫙 달리면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라고 깜짝 놀라거든요. 가장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특이한 모습이기도 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할 말도 많고 얘기할 거리가 많은 토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현준 교수님이랑 한국인들은 왜 아파트를 좋아할까라는 컨텐츠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도 단독주택에 살 수 있으면 산다, 땅이 좁으니까 아파트에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약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단지가 있는 아파트를 좋아할까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얘기였을 것 같아요. 유럽이나 파리의 아파트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비싼 아파트들도 단지가 없어요. 1층에는 상업 공간이 있고 2, 3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그 위에는 뭐 아파트가 있다든지, 그래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나오면은 바로 대로변으로 나오는 이런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담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안에 이렇게 놀이터도 있고 똑같은 건물 몇 개가 있어서 공동 관리 체계가 있는 단지에 사는 거를 선호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아파트의 구조를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대부분의 집에 건조기가 없던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빨래를 말리는 공간으로 비유가 제일 좋은 곳이 막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옛날의 아파트들은 4인 가족이 빨리빨리 숙식을 해결하고 출근을 하거나 학원에 가기 편하게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도 이렇게 작게 나오고 조그만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시 말하면은 80년대, 90년대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때 아파트가 대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뭐 딩크족들도 굉장히 많고 혼자 살면서도 크고 쾌적한 공간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 공간을 업무 공간이나 촬영 스튜디오로 동시에 이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획일성이 라이프 스타일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 살다가 건축을 하는 형한테 이런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말고 구축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들어가라. 왜냐면 신축 아파트는 이미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뜯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뜯어가지고 구조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취향을 반영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복도형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제 머릿속에 아파트 공간은 이런 곳이다라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파트멘털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완전히 자기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 한 분의 집을 한번 견학해 보려고 합니다. 오, 이거 안이랑 밖이랑 완전히 다르네. 야, 여기는 무슨 북카페인데? 나랑 책이 되게 많이 겹치시는데? 여기 내가 맨날 인용하는 생각의 지도. 이런 느낌. 여기부터는 그리스나 스페인의 마요르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복도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치형을 지나서 침실로 들어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묘하게 멋있는데? 짜다. 기본적으로 세계 최초의 블럭형 아파트 또는 블락형 주거 단지라고 여겨지는 것은 1920년대 독일에 지어진 비슨호프라는 곳이라고 해요. 루드빅 미스 반 더 로나, 볼터 그로피우스 같은 사람들이 정말 과학적인 원칙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살기 가장 편리한 주거단지를 설계해서 디자인할 수 있다 해서 야심차게 디자인한 곳이라고 하고요. 1차 세계대전 이전은 어쨌든 유럽이 아직까지 왕정의 시대나 종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큰 왕립 학원이라든지 대학교, 궁전, 성당 같은 거를 짓는 거를 건축가로서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1920년대가 되면서 많은 왕정이 유럽에서 1차 대전 때문에 무너지고 민중의 시대가 되니까 건축을 민중을 위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르 콜부지에가 20세기의 주거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냐면 machine à habiter, 주거를 위한 기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을 설계할 때 배관, 통풍, 난방 같은 거의 효율성을 따져서 엔지니어들이 기계를 만들듯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르 콜부지에가 프랑스 막세이라는 곳에 있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는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유니테 다비타시옹, 유니테는 요즘 말로 하면 모듈이나 말 그대로 유닛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부품. 그리고 아비타시옹은 주거를 위한 모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를 만들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공장이나 전자기기를 만드는 이론을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게 이제 1930년대 뉴욕의 만국 박람회에서 놀만 벨 게레스라고 하는 도시계획자가 퓨처라마, 미래 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모형을 만들어요. 이 도시를 보면 일단 옛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콘크리트와 유리로 만든 바우하우스 사람들이 선구했던 큰 블락 형태의 건물만 있고, 그 건물들이 이제 마치 공장에서 원자재를 프로세싱하는 곳과 정밀 조립을 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상업 공간, 오피스 공간, 그리고 주거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사이를 새롭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대한 8차선 도로, 이런 형태로 구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이런 블록 단지들이 굉장히 야심차게 디자인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도시 계획이 실패하면서 블록형 단지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블록형 단지들이 왜 실패했나, 제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을 떠나서 잔디밭이 있는 서벌브로 빠지는 그런 얼반 디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도심 지역 자체가 좀 황폐해졌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블록 아파트들을 정부에서 프로젝트 플래닝을 해가지고 지었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미국의 힙합 가사들 보면은 Yo, I grew up in the project, 이런 가사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야, 나 아파트에서 자랐어. 그럼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냈다는 표현이 될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르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가 93구역인데 93구역을 변형시킨 13구역이라는 영화가 프랑스의 가장 터프하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그린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서구권에서는 블록형 아파트 단지가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로 자리 잡게 됐을까? 상황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전쟁 때 구도심이 거의 완전히 파괴된 데다가 한국전쟁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서울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 문화의 발전사를 보면은 오히려 아파트가 생기면 그 옆에 신식 상업 문화인 백화점이 들어오고, 그 백화점 앞길에 많은 서구식 소비 문화가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나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이런 거리가 들어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거기 아파트 들어오면은 이제 마트도 들어와. 이쪽 상권이 뜰 거야. 아파트가 도시를 몰고 다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좋은 주거 형태로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파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잘 자리를 잡았음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나는 아파트가 내 드림 하우스야, 아파트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냐? 그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애들한테 집을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아파트를 안 그리죠. 이렇게 생긴 초원이 있는 그런 집을 그리게 되는데, 뉴욕에 아파트를 짓는 걸 가장 처절하게 반대했던 제인 제이콥스라는 사회운동가의 글을 보면, 뉴욕 같은 옛날 도시들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도시에 생활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덕지덕지 만든 생태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좀 지저분하고 저거 싹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자기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낸 공간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도시의 형태나 용도가 계속 바뀌면서 사람들의 삶에 도시에 적응을 한다 그래요. 하지만 아파트 블록이라는 것은 정부 기획자들과 설계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대량 생산돼서 퍼스널라이즈 할 수 없는 공간을 갖다가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살아 라고 하기 때문에, 설계된 목적과 사람들의 실제 삶의 형태가 일치를 할 때는 살기 좋은 공간일 수가 있는데,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공간이 돼가지고 폐허가 되기도 또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인 제이콥스의 이론을 한국에 약간 적용을 해보면, 을지로라든지 홍대 같은 곳은 단독주택 단지나 철물점 단지였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힙지로가 만들어진다든지 거기다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흔히 봐요. 굉장히 경직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형태대로 공간을 재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하죠.
한국인들의 가장 큰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매뉴얼대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힘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바로 매뉴얼을 읽으면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쓰라고 만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쓰면서 이거 넣어보니까 편하네, 저렇게 써보니까 편하네. 이 아파트도 겉에서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 아파트와 똑같은 형태 같지만 안에 한 세대를 들어가 보면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공간을 재구성하는 게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투어한 새로 싹 인테리어를 한 집을 봐도 이 안에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실까 좀 짐작이 되잖아요. 집에서 가장 크고 중심적인 공간을 북카페로 만들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일 것이다. 키친에 아일랜드가 굉장히 길게 빠졌으니까 가족이 같이 요리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일 것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대체로 하얀 톤, 밝은 나무로 된 바닥, 그리고 우리가 흔히 스칸디나비아식 미니멀리즘이라고 불리는 그러나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이런 하얗고 깔끔한 주로 나무와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인테리어가 한국에서 유행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첫 번째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집을 굉장히 깨끗하게 써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장판을 깔아놓고 바닥을 이렇게 걸레질해서 닦으면서 살았잖아요. 집에 들어갈 땐 신발 다 벗고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바닥을 가진 집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유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바닥은 발자국 엄청 생겨요. 그리고 걸레질을 자주 안 하거든요. 그냥 쓸지? 그래서 유럽의 집들 보면은 그냥 그 위에 때가 끼고 하다 보면은 결국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게 되는 월넛 나무나 티크 나무 같은 걸로 마루를 하는 걸 굉장히 이제 고급으로 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렇게 밝은 오크를 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집을 굉장히 깨끗하게 써서다. 제가 초반에 약간 한옥 관련해가지고 컨텐츠 한두 개 만들었을 때 한국인들의 건축 철학이 뭐냐 그러면 인테리어 안에 눈이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시선을 빼는 거다. 그래서 경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얀색과 무늬 없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서양 스타일 중에서 뭐를 고를래? 그러면은 아무래도 프렌치 바로크를 고르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게 그리고 아파트라는 공간에 또 어울리게 우리의 정서 그리고 세계 여러 디자인 큐를 섞어서 아파트멘터리에서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한국형 아파트 인테리어가 생겨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팝 컬처, 우리나라만의 패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형 주거 문화가 천천히 쉐입을 갖춰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감정이 뭐냐? 이케아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집을 떠오르면은 소유감, 편안함, 안정감은 세계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느낀대요. 근데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 이런 거는 세계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어느 도시나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시대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나 갔던 컨텐츠 보면은 아직도 13세기 도시죠. 피렌체 가면 아직도 15세기 도시고, 파리 가면 아직도 19세기 도시고, 뉴욕 가면 아직도 20세기 초반의 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도 어쩔 수 없이 1980년대의 DNA를 가지고 있는 도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1980년대는 우리가 효율과 편리함을 추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아파트멘터리 같은 서비스도 생기고 사람들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란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이 주어진 도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